지금 이 1, 2단락 내용은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어야 돼. 왜 이미 다 아는 내용이어야 되냐면, 내가 아까도 흘려가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 시간을 들인 이유가 있는 거야. 잘 봐. 지금 민법, 사법에 대한 얘기를 2단락 초반부에 세팅을 딱 박아놨잖아, 얘들아. 사법의 대표가 뭐라고? 민법이라고. 개인 대 개인, 사사로울 사자, 민법이라고. 알겠어? 그럼 봐. 얘도 똑같이 2단락 초반에 민법 세팅을 바꾸고 가잖아. 맞죠? 맞아. 자, 그리고 봐.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개인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야, 몇 시까지 영화 보러 갈게 안 지킨다고, 걔 뭐, 안 모으면 그만이야. 안 모으면 그만이라고. 손절 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법적 계약은 아니야. 그럼 약속과 계약의 법적 관계를 대조해서 일상의 약속과 법적 계약, 법적 책임과 의무 따르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계약을 구분하는 게 일구승에 출제됐죠. 더더군다나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뭐라고? 서로 권리, 서로 의무야.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는 권리 의무, 권리 의무. 여기서 권리는 청구할 권리, 채권. 의무는 이행할 의무, 채무. 채권, 채무가 쌍무 계약으로 만들어져요. 이해됐어? 그럼 계약이라는 건 일방의 의사로 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1. 의사 표시를 필수적으로 하여. 2. 법률 효과. 여기 법률 효과는 권리, 의무, 대응 쌍이야.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 너희는 1, 2단락에서 힘을 썼잖아. 1, 2단락에서 힘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야. 1, 2단락에서는요, 20초면 끝나야 돼. 그렇게 낸 거예요. 근데 1, 2단락에서 여러분이 발이 걸리니까 못 풀었던 거예요. 뒤쪽에서 힘이 다 딸려버린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문은 최소 3지문이 시험 범위로 세팅돼서 출제됐기 때문에 그 최소 3지문이 흐름이 안 잡혀 있으면 그 최소 3지문을 1, 2단락에 때려박은 데서 뒤집어져서 뒤쪽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야생에서 큰 애들은 나름대로 해결을 하는데 제발 그렇게 해서는요 손흥민이 될 수가 없어. 야, 손흥민이 나한테 축구 배웠으면 손흥민이 됐겠니? 조기 축구의 손흥민은 됐겠지.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손흥민이 된 거 아닙니까? 똑같아. 그래서 채권은 뭐야? 권리야. 의무는 뭐야? 채무야. 채권, 채무에 대한 개념 1구 수능에 그대로 박혀 있다니까. 청구권, 권리, 채권. 이행, 의무, 채무. 됐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한 거다. 자, 두 번째. 계약은요. 1. 의사표시가 합치 2. 권리의무 발생, 법률효과 발생인데 이게 권리의무가 쌍인 게 있고 하나인 게 있어. 그래서 단독행위는 하나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증여상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효과 발생인데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경우 권리 의무가 2개 발생할 수 있고요. 일방적인 경우 권리 의무가 2개 발생하거나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크게 4가지인 거야. 합치냐, 일방이냐, 채권 채무가 쌍으로 존재하냐, 하나만 존재하냐. 이해됐어? 그래서 법률행위도 4가지를 설명한 거야. 1구 수능에서. 계약, 단독행위, 증여, 상속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표처리를 해줘야 논리관계가 다 잡힌다고. 경우의 수가 다 잡힌다고. 그러면 기차표 예매라는 것도 이미 1구 수능에서 건드린 거야. 자, 승객의 권리는 뭐예요? 태워주세요야. 탑승 청구권이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대금을 결제해야 돼. 회사 입장에서의 권리는 뭐예요? 대금 청구예요. 의무는 뭐야? 탑승 수송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기차표를 사는 순간 뭐가 소멸돼? 대금 결제에서 대금 청구 권리가 소멸되죠. 권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소멸되는 게 변제지. 이 둘은 이미 소멸돼버린 거야. 현재 남아있는 건 2개밖에 없는 거죠. 됐어? 이런 건 계약이래? 다시. 이런 건 계약이지만 뭐는 아니래? 예약은 아니래. 그럼 예약이 뭔가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지문이 처리가 돼야 처리가 되는 건데 그냥 쉐러 바구니 되냐고요. 내용 이해가. 그냥 발췌독 맞나보다 틀리나보다 끝. 그런데 참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예년과 다르게 전국을 돌아다녔고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최상위권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즉 의치학 한수를 못 가면 너무 커져버려요. 격차가. 왜? 옛날에 서울대 간호나 서울대 의대가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왜? 서울대 간호과 가도 석박사에서 교수하면 돼. 그런데 이제는 거의 교수길도 막혀요. 왜? 학령인구 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아웃풋 차이가 1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사수 우수해서라도 의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아주 그 최상위 극간이 너무 갈려버리니까 최상위권은 군비경제 극치까지 가버리고요. 그게 아닌 애들은 그냥 다 내려놔 버렸어. 그래서 이 3월 합평 시험에 대해서 참 이게 깨어있는, 이게 진짜 일타들은 달라. 현우이 쌤이 딱 2가지 얘기한 걸 제가 유튜브 그냥 봤거든요. 옛날에는 성적 분포가 정확하게 국평호 정규 분포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쏠림 또는 빈부격차. 자, 2번째인데 이번 3월 합평 시험이 너무 좋다는 거야. 내가 아까 그 얘기했죠. 했냐 안 했냐? 현우이 쌤이 그 얘기 했다니까. 자기는 해설 강의 같은 거 안 한대. 문제가 병신이라. 근데 이 3월 합평은 너무 좋대. 역대급으로 좋대. 내가 똑같이 얘기했잖아. 이번 3월 합평에 대해서. 내가 좀 헷갈리네. 우리 고1한테 얘기했나? 고3한테 얘기했나? 얘기해줄게요. 잘 들어. 우리 고3들아, 잘 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사고 나는 건 뭐냐면요.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 전세 계약이야. 그럼 아까 매매 계약의 기본 이론을 배웠으니까 여러분의 아파트를 매매 계약할 때는 이제 할 줄 알아. 뭐 때문에? 사물합평 때문에. 그리고 사물합평 출제됐을 때 분명히 얘기했죠. 전세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서 전세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다. 아니요, 이미 나와버렸어. 현재 진행형으로. 어디에? 고의시험에. 이해됐니? 그런 거라고. 이번 사물합평은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문제가 좋아요. 수능 출제 인력 풀들이 출제를 하셨고, 출제하려고 아껴놓고 아껴놨던 지문을 포텐에 터뜨린 거야. 국어는 그랬어. 수학은 안 들여다봤는데 혈연쌤이 그렇대. 그렇겠죠. 국어도 그런데. 근데 4월 너무 훅 떨어져, 느낌이. 6평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좀 요즘 수능 문제들이 약간 맛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3월학평이 훨씬 수능 문제 같고 너무 좋았어. 다시 보세요. 채권에 대한 정의, 채무에 대한 정의인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야. 자, 그럼 여기서 새로 처리해야 되는 정보는 뭐냐? 잘 들어. 채권은 뭐라고? 권리야. 채무는 뭐라고? 의무야. 그런데 노란색 집중하세요. 새로 들어온 정보가 뭐냐? 특정행위, 특정행위, 특정행위. 급부라는 새로운 정보 세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급부라는 개념을 좀 더 세팅하고 싶고요. 이 급부라는 개념을 세팅하려면 일로 와. 이런 구조 처리는 안 되는 거야. 어떤 구조 처리를 해야 돼? 영어 신텍스 구조. 주어가 부사에게 목적어를 서술로 한다. 됐습니까? 여기서 이 목적어가 뭐라고? 급부야. 이해됐어? 자, 주어에 뭐가 들어가니? 권리자, 채권자가 AD. 부사어는 누구예요? 채권자. 자, 영어 배웠죠? 주어 다음에 가 붙이세요.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에게 붙이세요. 영어는 조사 필요 없이 어순이 결정한다고.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무엇을? 급부를. 뭐 할 권리? 청구, 동사, 할 권리가 뭐라고요? 이게 뭐에 대한 정의라고? 채권의 정의라고. 채무의 정의는 뭐라고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의무라고. 필기 안 하냐? 빨리 해. 이게 국어 가지고 문장 구조 따지고 있으면 죽어도 안 해. 하세요 좀 제발. 안 그러면 저 터지니까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여기서 급부가 뭐라고요? 특정 행위라고. 즉 1단락은요, 잘 들어. 이미 다뤘던 내용이지만 이제는 이 문법 구조를 이렇게, 논리 구조를 이렇게 엄밀하게 규정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신텍스 구조 처리해서. 됐어? 왜? 아까 우리 정상거래, 비정상거래 그거 니네가 대가리가 안 깨져서 그렇지, 그거 한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선배들은 진짜 눈 뒤집혀서 들었어요. 그 지문은 파일법이 거의 안 보였거든, 그 시절에. 근데 이제 강사들이 자꾸 제 걸 보고 가르치니까 밋밋해져 버렸어. 비슷비슷하게 가르치니까. 근데 얘는 비교적 최근 거예요. 이것도 한 3년 뒤면 이제 식상해지겠지. 하지만 지금은 이 느낌 잘 잡아주셔야 된다니까. 됐니? 자, 그리고 그런데 봐라. 이쪽으로 와야 이제. 많지만이라는 건 뒤쪽 강조지. 그래서 무슨 얘기야? 특정 행위가 일반적으로 급부고 채권 채무의 대상이 되는데 특정 행위가 아닌 것이 급부가 될 수 있대. 자, 기차를 타고 탑승 수송을 시켜주는 특정 행위가 급부해야 되는데, 즉 서비스가 급부해야 되는데, 시계를 사고 파는 이 시계가 대상물 급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급부가 되는 게 예약인 거야. 됐어? 그래서 다시 2단락. 민법상의 권리라는 거는 어떻게 발생한데 1. 계약의 효력으로. 다시 1.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이 법적 효력으로. 다시 1. 법률 행위의 결과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 효과 발생. 계약은 의사표시 합치에 따른 채권 채무 발생. 됐습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럼 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당장 필요한 제야 서비스는 하면 끝나. 매매 계약해서 물건 줘버리면 끝이잖아요. 결제하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아. 어떻게 할 거야? 미래. 즉 권리 행사 시점이, 의무 행사 시점이 미래인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럴 때 뭘 쓴대? 예약을 쓴대. 됐어? 그래서 이제 글은 기존에 배웠고 처리할 수 있는 여기를 넘어서 현재 미래라는 개념까지 들어왔고, 구조 처리를 여기다 깔끔하게 할게요. 첫 번째. 이미 1, 2단락은 제가 따로 처리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나와 있는 키워드만 정리해놓고 보면은 이거야. 자, 법률 행위라 함은 1. 뭐에 따라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2.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네 가지를 배우고 알고 있다. 그게 뭡니까? 계약, 단독행위, 증여, 상속.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계약은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되고, 합치하는 결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권리, 의무, 쌍이 발생한다고. 됐니? 자,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로 권리에 대한 정의와 의무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새로웠던 거예요. 어떻게? 주어가 필수 부사에게 목적어를 서술어 하는데 여기서 관점은 지금 이 목적어야. 왜? 이 급부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재화 서비스인데 여기서는 뭐였습니까? 권리였으니까. 즉, 이 단락에서 세팅한 계약의 일종으로서 예약은 급부가 권리인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두 줄기로 정보 세팅이 된 거야. 첫 번째 줄기는 뭐라고요? 일부부터 출제됐었던 시험 범위. 두 번째는요, 신텍스 문법 구조와 논리 구조. 즉, 지식적인 측면에 구조적인 측면을 결합시켜서 아주 아름답게 출제한 지문인 거예요. 그래, 주제 세팅을. 자, 그러면 예약과 예매의 차이를 통해서 예약의 특성을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지문 내용의 시작이야. 기억이에요, 그게. 됐어? 이건 뭐야? 예매. 예매는 예약이 아니다야. 예약은 뭐다? 권리 발생이다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급부가 권리다. 됐니? 급부라는 워딩을 1단락에서 4번 반복했어요. 플러스 다시 한번 글의 주제 세팅에 예약에서 급부가 재화 서비스가 아닌 권리라고 5번 세팅했다, 얘들아. 이러면 알아먹어야지. 전혀 어렵지 않은 지문이라고. 지문에서 읽을 정보는 이 한 줄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변했다면 기출 지문들을 엮어서 녹색 처리, 구조 처리해서 흰색, 주황색 처리, 이걸로 끝이야. 됐니? 자, 그럼 봐. 여기다 이미 적어놨죠. 한 번 더 적겠습니다. 예매 특성에 대해서. 예매는 어떤 상황이야? 대금 결제, 대금 청구, 변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탑승 청구권과 탑승 수송 의무. 됐습니까? 언제? 미래 시점에. 하지만 얘는 뭐가 아니다? 예매가 아니다. 즉, 현재냐 미래냐가 예약을 규정하는 핵심 정의가 아니라 급부가 권리인 뭔가가 있구나라고 2단락 끝부분에 세팅을 해준 거고, 그래서 일단은 기억에서 예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약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약이 있고 법적 예약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예약은 예매예요. 얘는 법적으로 예약이 아니야. 그럼 예매라는 건 뭐냐? 지금처럼 저런 거야. 미래에 권리를 행사한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시 볼게. 자, 예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탑승객이 있고요. 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표를 예매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는 탑승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겠죠. 나의 의무는 뭐야? 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생기지만 회사 대금 청구권이 카드 결제하는 순간 소멸 변제되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야? 탑승 청구권과 탑승을 시켜야 되는 의무만 남는 거야. 됐어? 그럼 봐. 질문. 여기서 글의 주제인 급부는 뭡니까? 탑승이 급부야. 탑승이. 맞습니까? 기차 탑승이 급부라고. 여기까지가 기억이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예매 설명이죠. 예약 설명이 아니야. 됐습니까? 질문. 자, 그러면 얘가 풀려야 돼요. 27번이. 그런데 안 풀릴 거야. 왠 줄 알아? 우리는 현재 예매만 알고 예약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억만 갖고 낸 게 아니라 뒤쪽에 나와 있는 예약까지 처리하라고 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예약은 1 뭐라고? 합의. 2 뭐라고? 권리 발생이야. 어떤 권리인데? 본계약 성립시킬 권리요. 여기서 본계약의 급부 내용은 뭔데? 제한화 서비스 제공. 벌써 꼬였잖아. 표 처리해야 돼. 자, 여기 줄글을 따라오세요. 이렇게 표 처리했지? 자, 이제 여러분은 저기 있는 내용대로
뭐 처리? 표 처리. 뭐를? 법적인 예약. 자, 3분 대줍니다. 여기까지 표 처리했어야 기억이 잡히는 거고. 잘 들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요. 그냥 줄 굴러 와요. 그럼 1번이 맞지. 그래 보이잖아. 왜? 급부가 뭔데? 재화, 서비스 또는 권리잖아. 그럼 봐봐. 기차 탑승할 권리 있죠. 그리고 봐. 돈을 지불하는 행위도 특정 행위니까 급부가 될 수 있죠. 이래버리는 거야. 근데 내용일치로 보다 보면 맞나 틀리나 애매해지다가 에라 모르겠다. 야. 물론 이제 피지컬 좋은 애들은 뚫고 갔죠. 아니 근데 왜 여기서 힘을 써? 여러분 피지컬 100에서 피지컬 100 보면 안 봐도 돼. 근데 보면 뭐냐? 등치 산만한 애들이 다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힘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야. 다윗과 골리앗이야. 여러분은 다윗이에요. 봐. 이쪽이야. 자, 탑승은 권리죠. 맞습니까? 이 사람의 의무는 뭐야? 대금 결제야. 잘 들어. 탑승을 권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금 결제는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의무.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럼 와. 1번. 기차 탑승이 권리인 예약, 다시 예매권자에게, 다시 주어는 뭐야? 예매권자야. 예매권자에게 탑승은 뭐야? 채권이에요. 대금 지급은 뭐야? 채무야. 끝. 맞죠? 그 채권에, 다시 봐봐. 그 채권, 그 지시어는 뭐냐, 여기서? 여기는 채권이잖아. 기차 탑승 채권에 대응되는 의무지. 내가 대금 지급이라는 의무를 해야 기차 탑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 이해됐어? 뭐라고요? 의무라니까. 그런데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되게 맞아 보이죠. 왜?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지문에 해놨으니 특정 행위고 맞잖아. 이렇게 꼬여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번 선지. 내가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거야. 잘 들어. 1번하고 똑같다. 잘 들어. 여러분,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요, 의무예요. 내가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권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다시, 승차권 구입이라는 의무를 했기 때문에 권리 승차권 구입이라는 의무를 했기 때문에 권리가 생겼죠. 맞아? 권리는 여기서 뭐야? 채권은 뭐예요? 기차 탑승이죠. 뭐 포기야? 권리 포기죠. 됐어? 결국 1, 2번 선지는요. 뭐 처리? 1구 수능에서 했었던 표 처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틀리는 거야. 근데 왜 애들이 여기서 많이 얻어 걸렸냐면요. 1, 2단락에다 이 내용을 아주 엄밀하게 규정을 안 해줬어요. 왜? 기출이니까. 1, 2단락에 이거를 1구 수능처럼 엄밀하게 해줬으면 안 틀렸을 애들이야. 내용일치로 보면. 하지만 엄밀하게 안 해줘버리니까 적당적당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죠. 됐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지 하나하나 어그로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1, 2번 선지 문장 하나 끌려다니면 안 돼. 뭐라고? 우리는 중심이 잡혀 있잖아. 끝났어. 알겠습니까? 기출이 저렇게 앵커로 딱 박혀 있어야 돼. 3번 선지.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그러네. 내가 기차표를 예매하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대금 결제, 대금 청구권 변제되죠. 그리고 탑승 청구권 언제 행사할 겁니까? 미래죠. 즉 미래 탑승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대금 결제 예약한 거죠. 예매한 거죠. 됐습니까? 3번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잖아.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선지 끌려다니지 말라고. 잘 들어. 잘 들으라고 여러분. 잘 들어. 잘 들어. 4번, 5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볼 거야. 쭉 보세요. 자, 3, 4번 선지. 4번 선지 볼게요.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아니죠. 이것도 계약이잖아. 채권 채무가 발생한. 다시 계약이 뭐야? 의사표시의 결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게 계약이잖아. 내가 기차표 예매 결제하는 순간 의사표시와 함께 의무이행, 권리소멸, 변제가 되면서 의사표시 법률 효과 발생한 계약이잖아. 됐어요? 승차권 구입 자체가 계약 성립이에요. 아우시죠? 엄밀하게. 자, 5번 선지 봐. 자, 승차권 구입이라는 건 미리 돈을 지불했죠.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잖아. 자, 이제 3, 5번을 비교하는 거야. 3, 5번 중에 뭐가 있겠어? 글의 주제인 예매가 있겠죠. 즉, 법적인 예매와, 법적인 예약과 예매의 차이점을 묻는 선지인 거야. 그래서 사실 27번 문제는요. 3번, 5번 예매냐 예약이냐를 판정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예약이 뭐라고요?
본계약 성립 청구권 확보야. 됐니? 본계약 성립 청구권 확보라고. 이 약의 목적은 뭐라고? 본계약 성립 청구권 확보라고. 답 나왔네. 자, 정확하게 예 쓰시고 법적 예약의 목적은 본계약 성립 청구권 확보야. 차후 미래에 본계약 성립 요청할 거야. 그러면 본계약도 시작이야. 3달러까지 표 처리하셨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본계약은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거든. 급식업체가 급식을 납입하고 대금 받거든. 본계약은 그거야. 그러니까 본계약은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같아. 근데 예약은 뭐가 달라? 본계약 성립 청구권 확보가 목표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 3번이 예약이니 5번이 예약이니. 다시 예약은 뭐라고? 본계약 성립 청구권 확보야. 이건 누구의 목표예요? 예약의 목표죠. 이해됐어? 정답은 그럼 3번이네요. 됐니? 줄글만 놓고 오면 무조건 헷갈리는 거야. 구조 털고 구조 털고 구조 털어서 정답은 좁혀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왜? 본계약이 없잖아. 3번은. 이게 이미 본계약이에요. 그냥 권리행사 시점이 미래일 뿐이야. 예약은 뭐라고? 본계약 성립 청구권. 본계약 청구권 확보라고. 즉 정보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비교대조 포인트를 잡아냈어야 이런 문제에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부터 내가 표처리를 뒤지게 시키는 거야. 왜? 그래야만 비어있는 정보를 엄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100% 논리적 단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8번도 이렇게 표처리해 놓은 거야. 하지만 땡큐인 건 뭐냐면 100% 지문 처리를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보면은 예약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올 건데 그중에 하나만 제대로 처리하면 답이 나와요. 자, 예약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채권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으로. 3단락 구조 처리에서 예로 와봅시다. 3단락. 자, 글에 주된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법적 성격에 따라서 유형이 갈립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법적 성질이 뭐냐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채권 발생이래. 뭔데 이게? 자, 이 채권의 급부는 뭐라고요?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승낙하는 거래. 즉, 저 따라오세요. 예약의 목표, 본계약 성립 청구권 확보야. 본계약 성립 청구에서 승낙했대. 이게 급부래. 자, 예시로 이해를 해봅시다.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서 여러 업체가 신청했고 그 중에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통지하면 예약 성립이래. 그럼 봐. 통지라는 게 뭐니? 의사표시 합치죠. 두 번째, 그에 따라서 뭐 했어? 법적 효과. 예약 성립이죠. 저 따라오세요. 계약이 예약은 계약의 일종이야. 계약도 법률행위의 일종이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법률효과 발생이야. 따라서 통지 의사표시 법률효과 발생이야. 됐습니까? 법적 효과 뭐라고? 법률효과 뭐라고? 예약 성립이야. 자, 그럼 봐. 이제 여기까지 예약이야. 이제 뭐야? 본계약이야. 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본계약 요청하면 의무를 진다. 둘째는 나중에 해. 자, 첫째만 표처리 똑바로 할 건데 너무나 땡큐하게도 28번에 표처리 할 수 있게 딱 놔뒀어요. 봐, 첫째는 뭐라고? 채권 발생시키는 예약이야. 두 단계야. 예약이 있고 본계약이 있는 거야. 예약 표처리하세요. 본계약 표처리하세요. 그럼 급부로 들어갈 게 보일 거야. 시작.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를 베끼기만 했거나 생각 없이 표처리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 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가. 여기 있는 표 다 필요해 지금. 3단락 예약은 두 가지예요. 채권 발생을 시키는 예약과 예약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인데 일단 하나씩 처리해보자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두 단계야. 첫 번째 예약과 본계약 단계. 아래쪽에 쓰려고 했는데 지금 칠판이 부족해서 본계약 오른쪽에 써놨어요. 잘 봐. 자, 공지를 하고 여러 업체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하면 그때 예약 성립인데, 잘 들어. 권리 의무 대응상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진 않지만 정확한 건 이거야. 예약권자, 예약의 권리자는 나 본계약 할 거니까 본계약 합시다. 내 본계약 청구권을 갖겠죠. 예약 권자니까. 예약 권리자니까. 여기서 예약 권리자는 그럼 누구야? 급식업체야. 됐니? 됐어? 표처리해야 돼. 줄글로 보면 뒤지게 깔리는 거예요. 표처리하면 깔끔하게 나왔잖아. 다른 경우의 수가 가능성이 보여? 계속 봐. 그러면 예약권자 급식업체의 권리는 뭐예요? 이제 급식을 납품했으니까 돈 주세요야. 됐니? 끝. 이 표 그대로 처리했니? 30초, 20초 잡고 있어. 20초 잡고.
자, 저 따라옵시다. 그럼 봐. 지금, 자, 잘 들어. 주어가 예약상 권리, 예약권자고, 이 예약권자는 누구였어요? 급식업체요. 자, 예약 1단계, 본계약 2단계야. 자, 예약 1단계에서 급식업체가 확보하는 권리는 본계약 성립 청구권이죠. 자, 기억에 들어갈 정보가 뭘까요? 급식계약 본계약이구나. 승낙해주세요. 성립 청구권이구나. 됐습니까? 자, 니은은 일단 나중에 보자. 아까 우리 덜 처리했으니까. 자, 디귿 볼게요. 디귿. 그러면 본계약상에서의 급부여. 근데 다시 급식업체가 자, 서술어 잡아. 요구할 거라고요. 자, 따라오세요. 채권자, 급식업체가 요구할 거야. 급식업체의 권리예요. 요구할 거. 뭐야? 대금 청구. 채권자, 예약권자, 급식업체가 요구할 것이야. 대금 청구권이라고. 두 번 얘기했어. 이제 이해했죠? 따라서 디귿에 들어갈 건 뭐겠어요? 됐습니까? 다른 건 될 수가 없잖아. 왜? 급식 제공은 의무니까. 의무니까 얘만 뭐니까? 권리니까. 왜? 요구할 거라 그랬으니까. 됐어? 내가 그래서 주어 서술어 구조를 잡은 거예요. 이 지문을 최소 20번 넘게 수업했고요. 최소 100번 넘게 풀었어요. 가장 깔끔한 풀이에요. 이거를 제가 고생하고 우리 후배 강사분들이 열심히 보고 가르치시면 처음에는 조금 억울했거든. 나는 왜 일타가 못 되고. 근데 어쩌겠어. 서울대 교수님들은 더 억울하실 거야. 서울대 교수님들은 제가 10년 된 BMW 끌고 다니는데 그거 끌고 다녀도 야, 너 성공했다 그러세요.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딱 가면 일단 차키를 숨겨. 하지만 이제 BMW 가지고 비빌 수 있어요? 요즘 일타는 뭐 BMW가 뭐야? BMW 씨발 회사를 사겠다. 야, 현우진 쌤은 BMW 회사 사겠다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족밥이지만 또 서울대를 가면 교수님들이 워낙 청빈하다기보다는 이것만 하고 사시니까 연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렇더라고. 아무튼 제가 돈도 많이 벌고 기부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정답이면 끝이야. 됐니? 딱 이대로야. 오케이? 제가 얘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자, 제가 평소에 원래 지문을 다 털고 가잖아요. 얘를 다 털기에는 여러분이 체력적으로 힘들어. 그리고 1단락은 이미 옛날 기출 19 수능으로 처리가 다 돼. 자, 2단락에서 27번 처리, 3단락 초반부에서 28번 처리 끝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즉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재처리해 주시면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발췌독보다는 주제구조, 재처리, 우리가 배웠던 지식에 기반해서 능력 재처리해 주시면 답이 이렇게 깔끔하고 쉽더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사실 26번 정답을 내려면 마지막까지 다 읽어내야 되는데 주제구조 잡으면 답은 또 보이거든요. 같이 봅시다. 자, 계약이다. 예약이 아니라 일단 채권은 뭐야? 계약 성립하면 무조건 발생이죠. 왜? 계약이란 건 1.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서 2. 법률 효과 발생이니까. 그 법률 효과는 뭐야? 권리 의무 쌍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얘는 이미 19 수능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제야 서비스 같은 급부 외의 급부. 그게 뭔데? 본계약 성립 권리죠. 그걸 확보하기 위한 계약이 뭔데? 예약이죠. 됐어? 그러니까 2, 3번도 사실상 같은 선지인 거야. 뭐에 대한? 예약에 대한 정의로서. 그러니까 봐. 1번 선지는 계약이라는 상위 개념, 2번 선지는 계약의 일종인 예약의 하위 개념으로서 예약의 정의를 정확히 처리하면 됐죠? 자, 그럼 봐. 급부라는 이 계약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글의 숨겨진 주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놈의 급부는 뭐냐고요? 목적어. 뭐라고요? 얘도 급부고 얘도 급부고 얘도 급부고 사실 얘도 급부인 거야. 됐니? 급부 특정 행위. 급부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 특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와 들어줄 의무야. 특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와 이행할 의무야. 요구할 권리에 따라서 이행하셨으면 당연히 얘는 변제 소멸되죠.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급부 이행은 뭐라고요? 의무를 채무를 한 것이고 따라서 채권 소멸이죠. 그러면 워낙 1, 2, 3, 4번 맞으니까 정답 5번 하고 끝내도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 발제독해 5번만. 불법행위 책임은 누구한테 가냐? 마지막 단락이 있지 않을까? 자, 근데 봐. 얘를 털어내고 29번을 털어내려면 또 마지막 단락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4, 5단락 처리도 이제 가볼게요. 자, 4단락 갑니다. 예약에서 예약성의 급부나 본계약성의 급부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잘 들어. 여기까지 원리 세팅이 끝났어, 이제.
사례도 끝났어. 자,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원리 세팅 사례 적용하는 단계에서 문제 생기고 해결한다 그랬었죠. 자, 그럼 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급부 이행하지 않는 급부 불이행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떻게 해결할래? 자, 일반적으로 급부 불이행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채무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입증을 못했어? 네가 해결하세요야. 즉 손해에 대해서 채무자 너가 채무 불이행 책임 지세요야. 그러면 봐. 원래라면 머리를 잘라줄게요라는 의무가 채무였는데 이제는 피해보상이라는 채무로 바뀌는 거죠. 됐어? 피해보상이라는 채무로 바뀌는 거예요. 손해배상이라는 채무로 바뀌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논리관계를 잡아야 깔끔해지는 겁니다. 좀 이따 같이 정리해 볼게요. 따라오시죠. 지운다. 자, 5단락. 자, 문제가 생겼어. 뭐라고요? 급부 불이행. 뭐 때문에 생겼어?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든 아니든 고의 과실은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고의 과실이 아닌데 입증을 했으면은 고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했으려면은 책임은 없대요. 그런데 입증을 고의 과실은 아니지만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못했거나 또는 고의 과실일 때 내가 고의 과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못했거나 고의 과실일 때 나는 내 고의 과실에 또는 입증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급부 불이행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채무자가 어떻게 된다? 채무자가 급부 불이행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서 채무가 내용이 바뀌는 거죠. 기존의 채무에서 급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존 채무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인과관계 잘 잡아두시고 자 3단락 5단락 그런데 제3자가 방해했어? 그러면 당연히 얘도 문제죠. 당연히 얘한테도 책임을 지게끔 해야죠. 됐니? 그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위법성이 인정이 되고 다시 첫 번째 피해를 끼쳤고 위법성 인정이 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그 결과 손해배상 채무가 지어진대. 그런데 한쪽이라도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데 이유는 손해배상이라는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래. 자 다시 간다. 이게 4단락이구나. 4단락 5단락 보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의과실의 주체가 채무자가 아니라 또는 채무자 이해의 제3자의 경우로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하게 어떻게 한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급부 이행을 하게 되면 변제 소멸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핵심 정보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구조도 깔끔하게 여러분 손으로 이해될 때까지 2-3번 처리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예요. 즉 경우의 수라는 건 논리관계야. 자 집합A에 속하는 원소가 무엇이냐? 논리관계야. 경우의 수야.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틀리는 거 보면 그런 거 틀려요. 부정망령식 같은 거. 해의 경우의 수를 세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해 더해라. 모든 해를 더하시오. 뭐 이런 거. 봐. 지금 일단 갑은 예약권자 채권자야. 머리 자르러 갔더니 얘가 머리를 안 잘라줬어. 채무 불이행을 했어. 그럼 보세요. 채무 불이행의 이유는 1번. 고의과실이 있거나 2.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입증을 못했거나 3. 고의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을 했어. 그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도 없어. 고의과실이 있어. 네가 책임져야지.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어. 너가 이행해야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걸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재처리를 하라고 주제구조를. 그럼 1번 의뢰과실이 있어. 의뢰과실이 있어. C1이야. 당연히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죠.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죠. 됐어?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도 생기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병 내용까지 끼어 들어갔으니까 병까지 한번 봐볼게. 자 병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위법적이고 고의과실이 있죠. 됐니? 그렇다면 당연히 얘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즉
을과 병 모두 C원의 경우에는 고의가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겠네요. 2번 선지, 갑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봐봐, 과실이란 단어와 고의라는 단어 떼서 지금 쓴 거 보여요? 똑같은 선지야. 자, 을과 병은 뭐라고요? 그래, 둘 다 손해배상 채무가 있잖아.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1번 선지하고 집중해라. 필기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요, 집중해. 변제라는 내용. 둘 중 하나든 배상을 하면 손해배상 채무라는 건요 똑같기 때문에,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한쪽이 이행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죠. 됐죠? 3번 선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는, 자 찾아. 자 요거 찾아. 자 이 파란색으로 현관 펼쳐볼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1, 2, 3번 중에 뭐야? 1번 고의가실이 있다, 명확하죠. 2번 고의가실이 없음을, 다시 3번 고의가실이 없음을 입증했다. 고의가실 없죠. 고의가실 있죠. 뭐겠어 그러면? 얘죠. 증명되지 않았다, 입증 못했다, 증명 못했다. 됐어? 그래도 어쨌든 내용은 동일하다니까. 그래도 내용은 동일이야. 됐어? 구조 처리하라고. 내용 일치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 건데 도대체. 4번 선지,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가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죠. 을과 병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 지니?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 지니? 뭐가 틀렸을까? 잘 들어. 이렇게 장난질을 친 거야. 채무와 채무 불이행 책임은 달라. 자, 갑에게 어떤 채무가 있다고요? 손해배상이라는 채무가 있는 거야. 손해배상이라는 채무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런데 잘 들어. 채무를 이행할 주체는 누구야? 을이야. 언제? 예약상. 머리 잘라줘야 돼. 아, 병한테 머리 자르게 할 거예요? 머리가 더 작살날 것 같은데. 누가 머리 잘라줘야 돼? 을이 머리를 잘라줘야 돼. 이해됐어요? 즉 채무불이행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을한테 있는 거죠. 왜? 채무, 머리를 잘라주는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 때문에 손해배상이 생긴 거잖아. 그런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야, 병이 잘라주면 되냐? 병이 잘라주겠지. 머리 개판 만들어가지고 잘렸다 하겠지. 이해됐어? 4번이라고. 그러니까 정답. 주제 구조를 똑바로 못 잡으면 보이질 않는 거, 이렇게. 그래서 법지문이 어렵다는 포인트는 어려운 게 아니야. 풀 줄 모르는 거야. 미적분이 어려운 게 아니야. 공식을 모르고 유형을 모를 뿐이야. 간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들 하셨고 잠깐 3분만 정리하고 갈게. 자, 우리 내일 모레 글피 쭉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 대비로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내일 중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거고 좀 정독하십시오. 두 번째, 지금 너무 여러분 격차가 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1등급하고 5등급 격차보다도요 현재 1등급하고 3등급 격차가 더 크다니까. 너무 내가 지금 약간 좀 뭐랄까, 애들이 결이 달라요, 예전하고. 제가 헷갈려. 예전에 의치대반하고 일반반하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 근데 이제는 의치대반하고 일반반 느낌이 거의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격차예요. 그리고 고1 내신반은 거의 초등학생 가르치는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잘하는 애들 진짜 잘해요, 여러분. 여러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운동하시고 의지 다지시고 뒤지게 따라오시고 6개월 안에 승부 봐서 좀 자꾸 여러분이 쓸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파도에 쓸려다닐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듯이 좀 파도 타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파도가 세다고 언제까지 쓸려다닐 거야? 이용을 해야지. 자, 다시 얘기한다. 큰 시험 대비로 저녁 수업 필수입니다. 두 번째, 오늘 수업 복습 필수입니다. 세 번째, 4월, 3월 꼭 풀이한 거 다시, 또는 출력하셔서 또는 출력 받으셔서 리허설 자료 만드십시오. 리허설 자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대비 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또 여러분의 가능성을 본 만큼 기대가 크고 애정도 크고, 그래서 저의 조급함과 조바심과 열정도 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열심히 하십시오. 저보다. 화이팅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